빰빰빰빰. 네. 네, 파워캐스트 17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저는 오늘 수영을 하려고 했지만 급하게 달리기로 선회한 바질입니다. 네, 레이싱 게임에 푹 빠져 있는 리스입니다. 네, 저는 건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민코입니다. 네, 저희 17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전 화의 피드백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또 이제 그 청취자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와, 네,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화에는 저희가 게스트가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 푸주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푸주님하고 민코님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다는 그런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에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들을 때 이제 꽤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사실 목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저희가 그쵸. 앞으로 게스트 초청을 하면 4명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비슷한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님이랑 바질님이랑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스트 방송을 할 때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분이 사실 리스님은 되게 구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되게 목소리가 뿌듯하네요. 독보적이셔서. 네. 아니 저도 어디 가서 네. 막 목소리 누구랑 비슷하다 막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은 아닌데 좀 억울하네요. 억울할 아, 정도까지인가요? 나도 목소리에 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사람인데 제 목소리에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면 또 푸주님도 한 억울 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리고 민코님도 좀 셀프 피드백도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공유해 맞아요. 주세요. 아, 네, 제가 피드백을 했을 때 이제 더 웨일 16화에 대한 피드백인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을 좀 천천히 녹음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간투사라는 말이 있는데 간투사가 뭐냐면 이제 간투사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간투사거든요. 네, 이제 정말 약간 사실은 이런 네. 방금 많이 말들 하셨죠? 네. 네, 이걸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기 거슬려서 스스로 듣기에 청취자분들은 거슬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거슬려서 이 간투사를 좀 의식적으로 줄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간투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아, 궁금하다. 말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간투사가 그렇군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말로 할 때 그 생각의 속도를 말이 따라잡지 못할까봐 말을 빨리 하면서 간투사를 넣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 리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경험상 말의 말의 속도를 이제 말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천천히 말했을 때 더 의미가 잘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이 말을 듣고 제가 천천히 말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언어 네, 습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 들려서 이 정도 속도로 하시면 답답하신 분들은 알아서 1.2배속 해서 듣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그 민코님의 이런 굳은 결심과 노력을 좀 의식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면 좀 더 이번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듣다가 아 답답하다 하면은 이제 끄지 마시고 네, 팟빵이나 그 애플 팟캐스트에는 1.25배속 또 가능하니까 네,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네, 이번 네. 에피소드의 그러면 관전 포인트.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우와. 에피소드 저희 주제 뭐죠? 리스님? 주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뭔가 저희 정리된 말이 주제, 없어. 저희 주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 탈서울의 욕망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직장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화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잘 정리했나요? 네, 음, 너무 잘 정리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저희의 청취자분들의 기대 세팅을 너무 높여드린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안 거창한 버전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셋 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근데 저희 그 민코님이 그 탈서울을 엄청나게 외치세요. 그래서 뭐 탈서울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 작년 여름쯤에 탈서울 지망생입니다라는 책을 사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의 어떤 그 키워드인 거죠, 탈서울이. 근데 이 와중에 또 네. 리스님은 탈서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셔서 또 인서울 이런 지망생이죠. 인서울 지망생. 그쵸. 인서울 지망생이셔서 좀 이런 얘기를 같이 셋이서 해보면 좀 이렇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와, 근데 저희가 그 음, 15화였나요? 그 에피소드 녹음할 때, 이 주제는 다음에 한번 에피소드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었나요? 다른 주제였나요? 맞아요. 이 했던 것 주제였어요. 같은데, 네, 이 맞아요. 주제 맞았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로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죠. 그 탈서울이라는 단어가 저의 두뇌를 지배하고 있고, 제가 이번 연도에 이사를 하는 게 좀 목표예요. 근데 이사를 할 때 내가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겠다. 서울에 내가 왜 살고 싶지?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탈서울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바질님이 알려주셨고, 작년 여름에 읽으셨다는 저 탈서울 지망생입니다. 라는 책도 저한테 대여해 주셔서 제가 지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주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럼 각자 어디에 살았었는지 좀 그런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읊어볼까요? 각자 인생에서 중요했던 거주 지역과 그 이유를 저희 열망이 가득하신 민코님부터 읊어주세요. 네. 저는 서울 출신이고, 완전 흔히 말하는 서울 깍쟁이죠. 그 서울 바깥은 다 시골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만 살았던 그 대학교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면서 다른 지역에 살아볼 기회를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갔다가 이제 강릉에 1년 있고 원주에 1년 있어서 강원도에 되게 이제 오래 살았네요. 생각해보니까 강원도에 좀 있다가 다시 지금은 수도권 지역으로 가서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이랑 원주 살면서 이런 삶의 형태가 있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알게 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다르다라는 것들이나 서울에 돌아가게 됐을 때 되게 놀랐던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팟캐스트에서 얘기 나눠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가 되게 궁금해서 이따가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네. 너무너무 궁금해. 진짜로? 네. 네, 그러면은 또 리스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강원도 시골에서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동네죠. 군 출신으로서 거기서 20년 정도를 살았고, 그리고 나서 쭉 서울에 살았습니다.
네,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오고 나서부터는 서울 깍쟁이로 이제 점점 진화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특이할 만한 게 중간에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유럽의 리투아니아라는 되게 시골 국가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반년을 살다 보면서 아, 나는 외국에 나갈 필요 없겠다. 서울에서 계속 사는 게 나은 인생일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어, 말고 약간 친구 집에서 제가 한 달 살기를 좀 여러 번 실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음, 중에서 친구가 자취하는 아파트, 자취 원룸 말고 아파트에서 2달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아파트에 입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되게 리스님이 서울 살면서도 서울에서도 되게 다양한 거주 형태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 번도 저희끼리도 공유해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하네요. 듣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좋습니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막 거주 형태가 다양했던 적은 거의 없고, 저는 거의 대부분 가족들과 살았었고, 지금도 가족들과 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서울에 살고, 그리고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의 그 시간을 다 서울에서 살긴 했는데,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도 잠깐 살다가, 그러고 해외에서도 좀 살았었고, 그러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었고, 근데 그거 이외에 좀 특이한 거는 그 작년 3월이죠.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됐네요. 작년 3월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친구와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게 좀 저한테 줬던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바제일님은 외국 일단, 네. 생활의 그 결론이 이민을 가고 싶지 않다 이거셨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외국 생활을 가족들이랑도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그러니까 제가 완전 아기 때 유치원 때도 했었고, 막 중학생 때도 잠깐 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교환학생을 혼자 가서도 해봤었는데, 근데 제 결론은, 그리고 저는 이제 사촌, 이게 친척들 중에 이민 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이제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한국인은 한국에 사는 게 좋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외국에 살 수 있어도 그러니까 평생 살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아예 기반을 옮기고 싶진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2년 동안 뭐 석사 과정을 한다든지 막 박사 이런 거 안 돼요. 박사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 안 되고 아니 저희 그리고 기약 팟캐스트 없는 거 안 들으시는 되고 분들 중에 박사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해요? 뭐 죄송합니다. 근데 개인의 이게 선호 이제 차이지, 네. 그쵸 이제 그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약 없는 해외 생활은 안 하고 싶고 해외 생활을 한다면 기약이 있는 해외 생활을 하고 싶다. 뭐 요 기약이 있는 정도의 해외 생활. 생각. 네, 그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자 좀 설명을 해봤는데 각자의 어떤 거주 스토리. 근데 좀 웃긴 게 그 저랑 윙코님은 서울 태생인데 저희는 탈서울을 하고 싶어 하고 리스님은 강원도 태생인데 이제 그 서울 아파트 입성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너무 근데 하고 저 싶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차이를 찾았는데 사실 네. 저희가 미리 협의가 안 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민에 대한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민이라기보다는 해외에 좀 나가봐서 살아봐야겠다. 한 3, 4년 안으로.
그런 생각도 있는데 바질님이 또 해외에 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저희 어, 이따가 그 이민에 대한 얘기도 한 꼭지 다뤄보도록 하시죠. 저희 네, 다 급하게 셋 다 할 말이 추가해보죠, 있을 것 한번. 같거든요. 네. 셋 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잠깐 이따가 얘기를 너무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각자 산 그 인생이 이렇게 자의에 의한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20살 때까지는 가족들과 많이 살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딘가에 산다면 나는 어느 지역,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음, 리스님은 저부터 어떠세요? 얘기를 네. 하면, 저는 사실 살면서 크게 바라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는데, 그냥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길 수 있는데, 로켓 배송이 되는 곳이면 저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물건을 사는 한 90%가 쿠팡을 이용을 하거든요. 나머지 어, 9%가 네이버 쇼핑을 이용을 하고 1%가 마트를 어, 이용을 합니다. 이건 또 몰랐네. 그니까요. 네. 그래서 거의 온 세상이 쿠팡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배송만 빠르면 이제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지 근데 않을까. 그리고 제가 식료품 조금 같은 신선 식품도 쿠팡으로 시키세요? 15,000원 이상 로켓프로시 무료 배송.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쿠팡 멤버십 쓰세요? 당연하죠. 4,990원으로 누릴 수 있는 하긴. 한 달의 즐거움이죠. 어, 네, 갑자기 쿠팡의 무슨 노예네요, 앞광고가 쿠팡의 된 것 노예. 네. 같아요. 네. 그니까요. 네, 노예인데. 앞광고였으면 근데 좋겠다.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로켓 배송이 아직 전국에 안 되는군요. 아직도. 거의 당신 서울 깍쟁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 아,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건데, 아직 안 제 되는구나. 고향 안 됩니다. 아, 제주도 같은 데도 안 되나?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아요, 아니, 지금. 그니까 그게 뭐지? 뭐 어떤, 뭐 제주도 이렇게 통으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예, 생각하기에 예, 예. 민코가 얘기하는 그 낭만적인 탈서울이라는 건 그 서울에 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그 어딘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방금 맞아요. 들었어요. 아, 맞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 되게 아프네요, 되게. 예, 오늘 사실 뭐 민코님 때리는 화 아닌가요? 아니야. 아닙니다. 예. 네. 바질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네, 어떤 지역에 좀 살고 싶으세요?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직장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친구 또는 동반자가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수영을 할 곳이 있는 곳이 너무 중요합니다. 음, 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를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거든요. 음, 그때 제가 친구랑 되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재택근무를 하는 애였고 저는 그때 프리랜서로 외주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외주 업무가 그냥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거기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때 되게 이렇게 살면 나 평생 살 수도 있겠다. 이 조건만 유지가 된다면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근데 엄청난 그게 경험이네요, 그거. 예, 예. 그러고 좀 그때 좀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음. 뭔지를 좀 추려보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로켓 배송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 쿠팡에 근데 맞들여 이제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뭐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한 달 정도는 너무 좋았다. 그렇습니다. 민코님은 민코님은? 어떠신가요? 에이, 일단
저는 사실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 잘 원룸이라는 그 주거 형태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절대 전 아닌가요? 최소한, 네. 맞잖아요. 아니고, 방 두 개, 방의 구조로 따졌을 때 그래도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방이 아니라 문을 열면은 거실과 부엌이 있고, 뭔가 수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뭔가 방이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서울에서 획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이사를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외에는 창문에 빌딩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또 리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막 낭만적인 막 귀농 생활, 귀여 생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진짜 깡촌에 살아본 건 아니니까. 깡촌이라는 말도 너무 지역 차별적인 언어다. 진짜 이렇게 자꾸 그런 그렇게 의식 안 하는 읍면에 게 더 나아요. 살아본 게 더 아니다 일관성 보니까. 있어요. 확실하게 컨셉 잡고 갈까요? 서울 깍쟁이로. 확실하게 그냥 서울 깍쟁이로 저는 하면 뭐 헷갈릴 일 서울에 없잖아요. 네. 저는 깡촌 사는 거 아니다 보니까 인프라 좀 있어야 되고, 소도시 정도 살고 싶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저희 계속 그 서울의 인프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서울의 매력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잖아요. 근데 저는 인프라가 진짜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모든 게 인프라가 서울에 사는 사람조차도 인프라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서울의 좋은 인프라는 뭔가요? 또는 나는 이런 인프라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인프라는 너무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 민코 씨 저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강릉에 있었을 때 되게 놀랐던 센세이셔널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강릉에 있을 때 물론 제가 강릉 시내에 산 건 아니고 강릉 시내에서 좀 떨어진 농촌? 이제 논밭에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저희 집 앞에.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 배차가 2시간에 한 대씩이었어요. 2시간에 한 대씩.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센세이션했군요. 그게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했어요. 저는 내가 갈 곳이 있다,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있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가고, 뭐 아무리 길어도 한 10분 정도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게 제 일반적인 사고였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 나간다 라는 게 버스를 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겪어봤었고, 그게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인프라이지 않을까, 교통의 측면에서는. 저도 교통 얘기를 하고 싶은데, 20살 넘어서 뭔가 면허도 사실 엄청 늦게 땄고, 그리고 면허가 필요 없다라고 느낀 것 자체가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가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2발 플러스 교통카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그냥 경기도만 해도 1차적으로 지하철 배차 간격이 엄청 느려지고, 버스, 버스도 막 택시 잡듯이 손 흔들어서 잡으면서 불친절한 이제 기사님들 상대해야 되고, 이런 느낌인데, 그 수도권이라는 데를 벗어나면 무조건 이제 자차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저 민코님? 들으면서 또 생각난 거 있는데, 제가 그 강릉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경주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강릉도 동해안이고 경주도 동해안이니까 난 설마 그 동해안을 따라서 뭔가 내려올 수 있는 기차나 버스가 그래도 한 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강릉에서 경주 가는 차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강릉에서 경주를 놀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릉에서 서울로 KTX 타고 와서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KTX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때. 그거 보고 진짜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서울 촌놈 같아. 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지방 출신 분들한테 되게 당연한 거였나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바질 씨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강릉에서 경주로 가는 버스는 있을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그, 진짜. 네. 라고 했더니, 그, 강원도 출신인 리스님이 이렇게 헤 하고 웃으시네요. 깍쟁이 발견. 서울 깍쟁이 한 명 더 발견. 그냥 레이더에 걸려버렸죠? 걸려버렸어. 음, 그러면은, 근데 교통이 진짜 큰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교통이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 교통수단에, 그러니까 그렇게 교통이 잘 돼 있는데, 그 잘 돼 있는 것 치고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돼 있지만 이것조차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근데 아, 그러다 보면은 점점 서울만 계속 개발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니까요. 음, 음. 네, 왜냐면 저는 9호선 급행 타고 출퇴근을 주로 하는데 진짜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까지나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나? 이들의 숨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막 이들이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막 다 보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좀 현타가 올 때가 음, 있는데 제 그런 거 보면은 지인이, 진짜 네, 제 지인이 또 네. 얘기해 준 건데, 그 지인이 예전에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지하철을 조금 더 늘리고 뒤에 있는 그 차를 더 많이 달고 더 자주 달리게 하면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서울에 모든 지하철이 이미 최대로 달 수 있는 그 모든 차를 다 달고 다닌다는 거야. 이미 지금 최대인 상태라고, 지하철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뭔가 이 도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 한계에 다다른 거에 뭔가 그렇다니까요. 넣고 또 넣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그 서울 지하철 10년 차쯤 돼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하철 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리고 저는 늘 통학을 했거든요. 모든 걸 통학, 통근 모든 걸 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 서울 지하철 꿀팁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절대 지하철을 보내지 않고 탈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데 그리고 어디 서 있어야지 빨리 자리가 나서 앉을 수 있는가 또는 뭐 아, 2호선 이런 거 탔을 때 뭐 어디쯤 가면은 아니면 신도림쯤에 가면 앉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좀 어, 생기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아, 그쵸. 저희 서울 깍쟁이들은 이런 거 필수 아니겠어요? 리스님은 좀 어, 어떠세요? 그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막 문화시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네. 막 콘서트나 공연 이런 거를 거의 안 보러 다니는 편이긴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릉 살 때 그 도시 전체에 수영장이, 그 리스님이랑 바질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영장이 도시를 통틀어서 두 곳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음, 이것도 그나마 어, 뭔가 도시니까 수영장이 있는 거였겠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버스 정류장에 가는 그 마인드의 차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문화 생활에 있어서도 되게 제가 그 시골에 살면서는 군에서 이제 혜택을 내려주면 그렇게 시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날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아, 공연을 보러 갈 진짜? 수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뭘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씨.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입장인 그거는 거야. 그냥 군대잖아, 그거는. 군대잖아. 아니, 나 궁금한 그렇지 게, 않으면 평창이면, 예, 네, 그래도 막 올림픽도 말하세요. 네. 하고, 뭔가 그래도 알려진 지역이잖아요, 뭔가. 아닌가요? 지명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게 다 발전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고 그에 따라서 뭔가 어 되게 발전된 곳도 있고 발전되지 않은 곳도 음, 있어요. 저는 아, 비교적 발전되지 않은 곳에 해당한 거고 그리고 음, 이미 그 올림픽 특수를 누린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하러 이제 타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처 도시에 가서 공연을 본다.
이거지 내가 있는 곳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아, 너무 근데 충격받은 모습인데요. 얘가 민코 씨의 그 충격받은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그 저 모습을 좀 청취자분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저도 그 서울 깍쟁이 2로서 충격받았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막 문화예술을 막 내가 엄청 즐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당장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어떤 인디 가수분의 콘서트를 가거든요. 음,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서울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네임드인 가수가 막 전국 투어를 한다. 예를 들어 막 백지영, 뭐 성시경, 막 이런 사람들 연말에 전국 투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전국 투어가 아니고 진짜 인디 가수분이 하는 공연 이런 거는 진짜 서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은 보통 예를 들면 뭐 미술관이 별로 없다, 아니면 뭐 박물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거라서 그 차원에서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 이외에서의 차이는 엄청 큰 것 같다. 음. 그리고 네. 저희가 썼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서울이 가지는 매력 중에서 매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돈 버는 곳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또는 그 근방에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다는 뜻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저희가 방금 뭐 인프라나 아니면 그런 문화시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막 이거를 다 누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이런 거가 꼭 너무 좋아서 붙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서울 말고는 그렇게 많지 선택지가 없다는 않으니까. 느낌인 그렇죠. 거군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막 요즘 나왔던 기사 중에서 막 되게 그 현대자동차 그 고졸부터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직이었나? 그 직책이 시골로 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경쟁률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서울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서울일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제 결국 묶여 있는 이유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 크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음. 서울이다. 이런 아니,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그 두 분은 이제 뭔가 탈서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직장이 서울이 아니고 뭐 다른 원하는 도시에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면 서울 말고 다른 도시에 살고 싶은 의향도 있으세요? 저는 그, 제가 아까 이런 조건이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친구 또는 동반자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완전히 서울을 떠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몇 명 살고 있고 또는 나의 동반자가 뭐 같이 우리 서울이 아닌 저기 가서 살자라고 한다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직장만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친구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거기 그냥 띡 가서 산다? 그러고 이것도 마치 해외 이민처럼 기약이 없다? 이러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기약이 있으면 좀 아, 할만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바질 씨의 의견에 약간 반박하는 게 교통이 편한 그런 지방 거점 도시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친구야 맨날 만나는 게 아니고
일도 뭔가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원주라던가 막 이런 데서 KTX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분명.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맞아요. 좀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면 좀 더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네. 신기한데요? 어떤 느낌이죠? 그거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는 그래도 다니고 싶은 마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는 꼭 어떤 지방에 내가 꼭 가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아, 제가 원주에 있는 지사에 직장이 생겼어요. 아니면 원주에 네, 직장이 생겼어. 아예 사무실이 네. 있는. 그러면은 나는 원주에밖에 못 사는 건데, 아, 근데 뭐 원래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하면은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간에 대한 선택도 좀 있는 거고, 얼마 동안은 어디 살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하는 거랑 아예 거기 가서 사는 거랑. 음, 네.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원룸에서 조금 더 큰 원룸으로 가고, 여기서 조금 더 큰 원룸으로 가고,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체감을 제가 요즘은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전세 대출을 막 받아서 모아놓은 목돈이랑 해서 막 이제 뭐 많으면은 뭐 한 2, 3억? 뭐 적게는 1, 2억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세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가도 그래도 원룸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느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예를 들면은 뭐 청주나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똑같은 예산으로 집을 구했을 때 방도 막 두세 개 있고, 물론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집값이.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고, 내가 가진 돈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뭔가 방 두 개 있고 거실과 부엌이 있고 이런 데를 살려면 서울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느껴서 저는 서울을 떠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방 두 개 있고 거실 있고 이거를 포기할 거냐? 네, 아니면은 네, 인프라를 포기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룸 살되 서울에 살 거냐인데 네, 민코님은 서울을 포기하더라도 그 방 두 개 있고 맞아요. 거실 있는 건 포기 못 한다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시달려서 그런 것 생각한, 같긴 예. 해요. 네, 제가 지금 있는 방이 어, 이제 제가 예전에 또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단기 임대로 엄청 허름한 방에 이렇게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 임시 거처에 지금 1년 반 정도 살고 있어서 이제는 미룰 수 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단기 임대였는데 1년 반을 사셨다. 그러니까 임시 진짜 거처인데 약간 대단합니다, 임시 그것도. 거처로 예. 약간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그 임시 거처 만들잖아요. 그 중턱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2년 넘게 살고 있는 거라서 좀 충격적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그 민코님의 강력한 민코님 강릉 가서 살겠다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직장이 서울이신데 강릉 출퇴근하겠다 KTX 타고 음. 네. 이런 네, 거 보고서 너무 좀 제정신이 네. 아니다. 그러니까 음. 열망은 이해가 가는데 아,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좀 이게 더 너무 헷갈렸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낭만적인 네. 생각에 블라인디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눈이 가려져 네. 그러니까 있어. 아니야,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낭만적인 생각이라보다도 지금의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아, 낭만적인 해결책을
그러니까 저도 쫓는 거라고 저는 완전 생각해요. 네. 공감하는 게 그 왜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가면 교환학생에서 보냈던 막 유럽에서 보냈던 1년 혹은 6개월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로 막 추억해서 막 되게 마음의 아,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때를 되게 인생이 바뀌는 그런 지점으로 생각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교환학생을 안 갔지만 강릉이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강릉에서 있었던 그 시기가 너무 좋았고 예, 진짜 행복했고 편안했고 내가 가장 나다웠던 시절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낭만화되고 점점 아름다웠던 것만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그때 이게 그 시기로 그거 돌아가고 싶다. 같아요. 예. 그 뭐냐면 바질 씨가 계속 강조했던 기약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는 그런 것 게 있는 같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맞아. 강릉에 있을 때 혹은 원주에 있을 때 그 저한테 놀러 왔던 친구가 최근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나 지금 서울을 너무 떠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때 강원도에 있었을 때는 너 서울 아니면 절대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래서 기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것만 기억하게 되고 안 좋았던 건 점점 맞아요. 흐려지잖아요. 아니, 민코님, 그런 생각 들면은, 저희 파워캐스트 1화, 2화, 3화를 들으시면은, 그게, 그게 당신이 강릉 원주에 있을 때 녹음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 그 삶이 시절을, 네. 그쵸. 그 녹아져 있잖아요. 그때 삶이. 그걸 다시 맞아요. 그때는 들어보시면. 진짜 너무 서울에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니까요. 그 삶의 궤도로 빨리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엄청 강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저한테 놓여진 삶의 궤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재밌네요. 아이러니하네요. 음. 그 그니까요. 리스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서울 깍쟁이들이 탈서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진짜로 깡촌에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현실을 모르는구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귀엽네, 이 자식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탈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시골로 가면 두 분 못 버티실 것 같아요. 특히 민코님은 학을 떼면서 난 서울이 좋았어. 약간 이러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미 서울 깍쟁이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건가? 서울 깍쟁이로 태어나서라기보다는 서울을 한번 경험했으면 약간 기준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음, 어느 정도로 타협을 보더라도 그 저점은 높아야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음, 누릴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 이 정도는 그래서, 있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가 되게 기준이 생각보다 높을 거란 얘기인 거죠. 어, 맞아요. 그러고 그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재택근무가 가능한 게 아니면은 출퇴근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금 집의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엄청 짧죠. 회사의 밥이 옆이죠, 거의. 예, 예. 근데 이제 긴 출퇴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 저 되게 예, 그거 그것도 좀, 관련해서 예. 말씀하고 싶었던 게, 저 약간 리투아니아 교환학생 얘기를 잠깐 꺼내자면,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어, 제가 갔던 도시가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2의 도시면 이제 한국에서는 부산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카오나스라는 곳이었는데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 음, 원주시 인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돼요. 네. 그래서 예, 어, 여기서 네,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서울의 관악구 인구가 아마 30만이 넘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구나. 몰랐다. 예.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에 30만밖에 없어서 놀거리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살던 기숙사가 도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도심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지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 배차가 또 30분이었어가지고
약간 아까 말했던 교통 인프라의 최악과 출퇴근 시간의 고통을 다 겪을 수 있는 곳이면서 심지어 도심에 가서도 놀거리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어우, 뭔가 약간 깡촌 체험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그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비행기 표를 왕창 끊어서 여행 다니는 데 집중했었습니다만 그걸 음, 느끼고선 진짜 서울이 교통도 좋고 뭔가 놀거리도 많고 할 거리도 많고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역으로 깨닫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민도 딱 크게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서울이면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관악구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49만 명이래요. 와, 진짜로 미쳤다, 미쳤다. 네.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이민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민 얘기 잠깐만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민은 좀 어디로, 그러니까 뭐 도시가 좋냐, 뭐 인프라가 어쩌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민을 별로 안 가고 싶다고 느꼈던 거는 그냥 그 외지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 아, 외국인으로서의 삶? 음, 그게 되게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별로 안 가고 싶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도쿄에 산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치만 음, 어쨌든 2등 시민으로 사는 거고, 뭐, 주변인으로 사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어쨌든. 그쵸.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서. 근데 저는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서울 깍쟁이의 얘기인가 라는 왜, 생각도 드네요, 어째서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 왜냐면, 지방에서 그러니까 온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를 느낄 테니까, 서울에서. 그쵸. 그런 걸 이미 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크게 못 느꼈었으니까 해외에 가서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음, 어쨌든, 그래서 해외는 별로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그러니까 좀 기약이 있게 가고 싶다. 저 민코 씨한테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데, 민코 씨는 약간 로망이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 이민 가는 어, 거에 있어서. 제가 네. 느끼기엔 로망이라기보단 탈한국에 대한 로망이 더 큰 것 같은데, 난 너무 잘하는 사람들. 네.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탈한국에 대한 나 탈환국? 열망의 이유. 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아시다시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글쎄요. 그냥 좀 일탈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을 일탈하고 싶다. 그런 정해진 저도 삶을 그 생각 살고 많이 해요. 싶지 그래서 않고. 저도 그래서 그 호주 워홀 이런 데 가봐야 되나. 그 호주 워홀이 만 30세까지래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갈 수 있는 진짜? 날이. 진짜네. 빨리 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주 워홀 같은 걸 가야 되나. 좀 아니, 나 가야 일탈하고 티베트 되나? 같은 데를 싶어서.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티베트 같은 데를.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디요? 티베트. 달라이라마 갑자기 만나고, 티베트는 왜요? 달라이라마 만나서 약간 삶의 깨달음 좀 얻고, 뭐 약간 이런 거. 이 어, 만 낭만이 삼, 그냥. 대가리에 낭만밖에 없어. 만 30세까지밖에 안 되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나라도 받고 있다네요. 어디에요? 그래요? 아, 궁금하다. 요즘, 그쵸. 그러니까 워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몰라. 그냥 떠나고 싶네요. 슬슬 마무리하면 좋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저희. 네. 네네. 근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이,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서울을 막 엄청 떠나고 싶다라기보다도 서울에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음, 이런 고달픔을 좀 알아달라. 이런 게 아닐런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그러고, 들어라. 네. 그런 들어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코님이 되게 낭만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좀 좋은 것만 보고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리스님도 저희를 너네 서울 깍쟁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스님은 그 시골의 생활과 서울의 생활을 둘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둘 다 꽤 오랜 기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이브리드 인재, 저랑 하이브리드 민코님은, 인재.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인재죠. 저랑 민코님은 사실 서울 생활이 대부분이고, 그 뭐 강릉, 제주도 이거 그냥 깔짝깔짝 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야기 있는 삶, 이야기 있는 삶.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의 어떤 그 뭐죠?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한번 선택을 내려서 그런 삶을 살아보면은 뭐 그 선택이 잘 됐든 안 됐든 충분히 그 어떤 교훈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코님 이사 계획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올해 안에는 꼭 진짜 네. 강릉은 아니더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리스님 집일 수도 네. 있고. 예. 네네. 아, 저희가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코님이 너무 그 뭐냐, 그 이사를 가고 싶어 원룸살이를 하시고, 힘들어해서. 그쵸, 그쵸,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독립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리스님을 꼬시고 있어요. 리스님은 지금 아무런 불만이 없으신데, 네. 리스님한테 막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살기를 구해서 네.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논스톱 찍을 것 그런 얘기를 같습니다. 하고, 청춘 드라마. 네, 프란시스 한번 그러니까 찍어서 또 프란시스 하. 네. 그러니까 또 언제 청춘 드라마를 찍겠어요. 어쨌든 저희의 그 앞으로의 거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부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저부터 해볼게요. 네, 저부터 해볼게요. 파바밭. 사바밭. 빠바바 안녕. 안녕. 안녕.